자, 이번 시간에는 등속 원운동의 수학적 표현을 공부해 봅니다. 자,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운동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때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죠. 방향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 빠르기만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선의 원주를 따라서 쭉 움직이는 이런 선 속도를 우리가 선속도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선속도는 우리가 거속시 알죠? 거기다 대입하면 되죠. 시간분의 거리인데, 여기서 출발한 물체가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원둘레가 이동거리가 되겠죠. 2파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주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이 선속도의 원래 공식이죠. 각속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 바퀴 돌 때 이 각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이 각이 한 바퀴 돌게 되면 360도 각도를 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각속도라는 것은 한 바퀴 돌 때, 공간이 좀 좁네. 여기다 쓸까? 각속도 오메가는 360도를 돌고 있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가 되겠죠, 그죠? t분의 36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선속도와 각속도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있지요.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선속도는 t분의 2파이r인데, 이 t분의 2파이r이 2파이r에서 이 t분의 2파이가 바로 이 각속도의 공식인데, 원래는 이게 라디안식 표현입니다. 이거 좀 뒤에다 할 건데, 360도를 우리가 2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이걸 우리가 오메가 r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했는데, 어차피 여러분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라디안식 표현 방법을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라디안, 근데 이거 중요하죠. 자, 라디안의 원래 정의는, 자,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지울까요?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요거 얘기하는 거죠. 같을 때 이 중심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 1라디안이다, 이렇게 불러주게 되죠. 1라디안을 우리가 직접 측정해 보면 그게 약 57도 296 요 정도 됩니다. 자, 이 과학은 숫자도 참 계획 이상하고 그닥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파이 라디안, 즉 파이 원주율 3.14를 곱해봤더니 이 값이 정확히 얼마에 가깝습니까? 180.0000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오, 특수각이 등장하셨네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 그래? 그럼 이 파이 라디안은 2배니까 360도가 되겠네요. 예스. 그래서 우리는 이 360도를 여기서 360도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 2파이 라디안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메가를 여기다 지금 대입을 해본 거죠. 자, 이 라디안에서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비례식입니다. 원주율 2파이r에서 호의 길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원둘레에서 호의 길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360도에서 이 중심각이 차지하는 비율과 같다. 굉장히 중요하죠. 뭐 수학에서 기본 공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안쪽 바깥쪽 이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거 알죠? 했더니 이게 2파이 r 세타는 360도 L이 되는데, 이 360도 자리에 뭘 대입할 수 있다고요? 아까 2파이 라디안, 그죠?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을 대입을 해보는데, 보통 라디안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서 라디안을 이렇게 생략시켜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 2파이가 지워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L은 r 세타라고 하는 유명한 식이 성립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구심가속도를 배울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공식이니까 잘 기억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구심력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자,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를 당기는 태양의 만율력이 곧 구심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심력 공식을 이용해서 만율력 공식을 지금 유도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구심력은 F는 ma, 저 뒤에 나올 텐데 F는 ma인데, 이 a를 구해야만이 우리가 구심력을 구할 수 있죠. 질량만 곱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심가속도를 구하는데 관심을 가져봅니다. 구심가속도. 자,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는 이 물체가 계속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이유는 중심 방향에 바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여기를 지날 때도 중심 방향, 여기를 지날 때도 중심 방향, 계속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므로, 이거 알죠? F는 ma,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므로
우리가 힘의 방향은 좀 중심 방향이니까 가속도도 중심 방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구심 가속도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원래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출발해 볼까요? 시간의 변화를 분해 속도의 변화율.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율은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죠. 벡터기 때문에 방향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델타 V는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플러스로 바꿔주면 벡터적 합성이 좀 수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돌고 있는 이 물체가 있을 때, 자, 이거 지울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여기를 오게 되면 얘네들은 접선 방향이죠. 운동 방향 이쪽이 되겠네요. 오호, 그렇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V0라고 하고 이걸 V라고 한다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벡터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V는 그대로 살려볼까요? 살려보시고, 자, 마이너스 V0 이게 V0인데 마이너스 V0 방향이 바뀌게 되잖아. 마이너스 V0 이쪽이 돼야 되겠잖아,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V0 얘들은 V. 그 두 개를 더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 방향 이거죠. 이게 바로 델타 V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델타 V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중심 방향에 이렇게 반지름을 그려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루는 각을 중심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도 세타죠. 왜냐면 이게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세타면 얘와 얘가 이루는 각도 세타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요? V는 그대로 두시고요. 이 마이너스 V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해보자.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마이너스 V0죠. 그러면 델타 V는 이렇게 써지겠네요. 이게 델타 V가 될 텐데 그때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본다 그러면 이 모양새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속력과 이 속력 같은 속력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요. 그죠? 이거 중심각이죠. 이게 호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그림하고 좀 비슷하죠? 이거 지금 이게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를 우리가 비교해 보는데 호의 길이는 아까 L은 R 세타, L은 R 곱하기 세타였듯이 여기서도 델타 V는 V 곱하기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V는 V 델타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다. 이것과 이것을 지금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세타가 지금 아주 작으면 이게 뭐 호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각도가 매우 작아졌다 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거의 직선에 가깝죠.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비슷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속도를 구심가속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델타 때문에 델타 V, 델타 때문에 V 대 델타 V는 V 델타 세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것이 저 위에서 봤던 각속도의 개념과 같네요. 원래 각속도는 공식이 뭐라고요? 시간이 변할 동안에 각도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게 원래 각속도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메가로 쓰면 V 오메가 이렇게 됐네요. A는 V 오메가. 오호. 자, 이것이 첫 번째 구심가속도 공식이고 V는 여기서 아까 V는 R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R 오메가 대입하면 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또 오메가는 R분의 V니까 R분의 V 대입해 볼까요?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구심가속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해 봤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구심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 질량 곱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 질량 곱하면 mv 오메가, 여기다가 질량을 곱하면 m r 오메가 제곱, 여기다 질량 곱하면 m r분의 v 제곱. 이렇게 구심력이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율력 공식 유도할 때 써먹을 거니까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선속도 공식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 공식이 원래 이건데 원주율 대입하면 이렇게 라디안식 표현 방법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V하고 오메가의 관계식 알아야 됩니다. 라디안에서 호의 길이 L은 R 세타 이거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심가속도는 아까 뭐라고 쪼쪼쪼 해가지고 요 세 가지 이거 유도하라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단단히 외워놓도록 합니다. 이것만 외우면 질량만 곱하면 가속도가 되게 90력이 되니까 90력 공식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죠. 알겠죠? 이상입니다.